이제 5분 글방. 오늘은 인문학에 대한 글을 교과서에 있길래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길래 갖고 왔거든요. 뭐 별로 어렵지 않은 논설문이라서. 무슨 내용이에요? 처음에? 일단은 우리 시대에는 지금 무조건 인문학은 꼭 필요한 학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건데, 일단 왜 4차고 그러면 1차, 2차, 3차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걸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1차는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량 생산을 시작한 데 있죠. 1차는 이제 공장을 돌리기 시작했고 2차부터는 전기를 시작했고 그것도 제조업의 일종인데 산업화가 더 가속화된 거예요. 그리고 3차부터는 정보통신이 다 가속화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나 컴퓨터 산업이 발달이 많이 되고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4차는 컴퓨터 자체가 지능의 역할도 하는 거죠. 인공지능의 시대가 지금이 4차예요.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인공지능, 로봇 같은 빅데이터가 되게 발달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는 되게 도태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나는 그거 안 해. 뭐 이런 사람은 쉽지 않잖아요. 뭐 모든 걸 다 인터넷과 기술로 하니까. 그리고 인터넷 속에서의 부캐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기술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학교에서 당연히 정보 처리 능력하고 디지털 문해력도 교육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설명을 해보면 기술이 발전하니까 오히려 뭐가 소홀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사람답게 사는데 이제 필요한 생각과 태도를 익히기가 쉬워요. 사람답게 사는데 필요한 태도가 뭔데요? 예를 들면? 그니까 인간의 그러니까 뭘 그게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 성찰하고. 그 감정이나 가치나 윤리 같은 게 되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소홀해질 수 있죠. 왜냐면 눈에 보이는 효율이나 결과를 이제 많이 우리가 자본주의를 사는데 효율과 결과만 따지게 되면 이런 기술 때문에 오히려 사람의 감정과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다고 해서 이 사람이 글을 쓴 거거든요. 이 사람은 어느 시대든 인문학이 필요하다라는 글을 쓴 사람이에요. 김민서 작가예요. 민서랑 이름이 같죠. 그래서 인문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유가 뭔데요? 인문학은 정확하게 뭐예요? 인문학은 일단 문학, 그다음에 철학, 역사처럼 인간과 사회에 깊이 있게 질문하고 탐구하는 학문 중 하나죠. 문사철이라고 그러죠. 문사철. 그다음에 문학, 철학, 사회 그뿐만 아니라 종교, 그죠? 언어학 이런 것들 다 인간의 문의에 대한 탐구를 하잖아요.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기록을 남긴 것,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을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인간이 글로 남긴 모든 것. 근데 이제 여기에 뭐 실험을 하거나 관찰을 해서 하는 거는 이제 과학 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심리학 어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심리학은 과학하고 아무래도 철학 쪽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인문학하고 철학에서 시작됐거든요. 심리학이. 그래서 철학하고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경계예요. 그래서 심리학은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과 깊이 있는 탐구도 해야 되고 인간의 문의에 대한 탐구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뭐 임상병리 같은 게 있잖아요. 성격 심리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수치화해 놓은 데이터나 분석 능력도 되게 필요한 학문이죠. 경계라고 보면 돼요. 통합된 학문. 그래서 인문학 중에 뭐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문학? 이유요? 이유가 뭔데요? 문학을 많이 접하기도 했고 막 소설도 자주 읽고 그러니까. 문학을 읽으면 인간다워지나요? 인간 다워지는 몸. 느낌이 들어요? 네. 인간다워지는 건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이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이런. 공감이에요, 공감. 공감이 인간다운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사람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감정과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만 하나요? 강아지도 하지 않나요? 상호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강아지도. 슬픔을 암 환자였던 모든 강아지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암 환자였던 주인이 오니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다 벗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안아주더라고 걔가. 슬픔을 느끼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언어가 있어서 소통은 안 되겠죠. 이게 뭐 인간하고는 다르겠지만 좀 감정을 가진 동물이라고 느껴져요. 고양이도 그렇고. 그럼 이런 문학이나 역사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것 같잖아요. 뭔가 결과를 내는 것도 아니고 실험을 해가지고
기술을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경시될 수 있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근데 이 작가는, 이 글을 쓴 사람은 인문학을 통해서 뭘 기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능력을?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삶을 존중하고 공감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배울 수 있다고. 그리고 또 그것만 중요한 건 아니죠. 지금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그죠? 아, 챗 GPT가 거짓말 정말 잘해요. 그죠? 네. 이거는 챗 GPT는 이렇게 검색을 할 때 주변에 있는 거 검색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깊이 있게 검색을 하긴 하지. 근데 옆에 있으면 다 갖다 쓰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은 이거를 뭐 하는 능력이 되게 필요하겠어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정보에 대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이게 다 맞다고 생각해야 돼? 모든 정보가? 판단하면서 그렇죠. 책임 있는 선택. 비판하고 사고를 해야죠. 이게 맞나? 이건 맞는 거고 이런 사고 과정이 올바른가를 해야지. 가짜 뉴스도 굉장히 많고 조작된 정보도 많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 능력이, 자, 인문학을 그냥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판단하고 책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윤리적인 느낌이 있어서 이게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뭐 의대 면접 같은 거 보는데 왜 인문학적인 그런 소양을 왜 보냐면, 이게 의사로서의 기능하는 그런 기술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판단을 엄청나게 해야 되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가치관이 있나 이런 거를 보기에는 인문학적인 소양밖에 그런 소양만한 게 없죠. 사람을 어떻게 이 인간이 인간다운 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인간답다고 하면은 보통 감정만 생각하잖아요. 감정과 공감만 생각하는데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건 뭐예요? 이성이죠. 우리가 이성이 있잖아요. 네. 동물이 이성 있어요? AI도 있어요. AI가 가지고 있는 게 이성이에요? 그럼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그것이?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데이터로 기반한 가장 많은 통계를 만드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통계가 많다고 해서 그 주장이 항상 합리적인 건 아니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걸 인문학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되게 감성적으로 접근한다고 생각하는데 난 그렇게 하고 생각하지 않아요. 철학자들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인데요. 그러지 않나요? 모든 학문의 출발점으로서의 철학은 뜬구름을 잡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실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 책 제목이 뭐였죠? 허무의 시대인가?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은 되게 실질적인 철학에 대해서, 실용적인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철학이 얼마나 인생에 중요한 방향성을 주는지. 근데 그런 거를 한번 시간 내면 한번 읽어봐요. 스터디 코드 창업자가 쓴 거거든요. 허무의 시대였나? 허공의 시대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인문학이 되게 중요하다. 그죠? 인간이 가치가 있다는 거 판단을 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 그리고 사회의 윤리적으로 가치가 어떤 건지도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나만 이해하면 안 되죠. 타인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남의 일에 관심 갖지 말라면서 왜 소설을 읽고 인문학을 읽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세속적으로 남한테 관심을 갖는 게 아니죠.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불행해지기를 바라면서 소설을 읽어요? 아니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소설을 읽고 문학 작품을 읽잖아요. 이거는 이제 거중만 탐하는 그런 일회성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깊이 있게 민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누군가 굉장히 정독을 해준다면 고맙지 않나요? 우리가 소설 속의 캐릭터를 만나듯이 보통 사람을 그런 식으로 다각적으로 탐닉하지 않거든요. 되게 그냥 1차원적으로 보죠. 얘는 어떤 애? 얘는 뭐 키가 크고 얘는 어때서 어떨 거야 하고 되게 단순하지. 막 되게 다면적으로 보는 거는 책을 봐야지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사람을 그런 식으로 책이 아니더라도 다면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되게 자기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되게 중요하죠. 그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학문으로서의 인문학은 기술의 시대일수록 더 필요하다. 이런 말을 이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이 말에 동의해요? 기술이 발달한 시기일수록 왜 인문학이 더 필요해? 그러니까 기술만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을 중심에 두는 인문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걸로 보죠. 기술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오히려 인간에 대한 중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인간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네. 가짜 뉴스하고 이제 알고리즘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뜨거든요. 네. 이게 되게 짜릿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여주는 거. 근데 그걸 되게 사람 편협하게 만들어요. 내가 만약에 입시 정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찾거나 뭐 뷰티 쪽으로 찾으면 그거랑 비슷한 정보만 쫙 나오잖아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궁금해하는 걸 막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게 확증 편향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맞다고만 생각될 수 있거든요. 인터넷 세상이 넓은데 오히려 그것만 맞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좀 전반적으로 넓게 세상을 보는 능력이 필요한다는 점에서는 선생님 동의하는데 뭐 지금 꼭 필요한 학문이 아니라 언제나 필요한 학문이었다고 생각해요. 1차 산업 시대부터. 그렇지 않나요? 민서는 이제 공감 능력, 사고력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선생님은 극단의 실용주의잖아요. 누가 나를 공감을 해. 그렇다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거 타인의 공감, 타자의 공감이잖아요. 상대가 나한테 공감을 해줘도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타자가 느끼는 좌절감 이런 것도 있죠. 네. 근데 그게 기술적으로 보면 나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근데도 민서는 왜 공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인생의 무게는 내가 지는 건데. 민서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어차피 공감을 해도 시험을 치르는 건 나고 친구 관계에서 내가 해결할 사람도 나고 이런 생각을 해서 되게 외로운 적 없어요? 근데 그냥 그 단순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누가 공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던가요? 민서는? 그렇죠. 원래 아주 슬픈 일이 있을 때 아무도 공감받지 않았을 때 그 슬픈 그런 뇌가 슬픔을 느끼는 그런 그 편도체가 활성화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한테도 공감받지 못한다니까. 누가 나의 노고를 알아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막 되게 당연하게 생각할 때. 그죠? 로봇이 노인을 돌보는 시대잖아요. 가족하고 얘기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시리야 나 오늘 뭐 하고 놀까 막 이렇게 나랑 뭐 끝말잇기 하고 놀까 막 이렇게 놀고 있는 그런 세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인문학을 어떻게 여기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노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인문학이. 노인들이? 네. 치매 방지한다고 맨날 더하기 빼기 시키고 그 다음에 뭐지 맞춤법 검사해주고 그런 단순한 것만 어른들한테 줄 필요는 없잖아요. 인문학은 되게 다양해요. 아주 쉽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아름다운 소설 같은 거를 인문학으로 뭐 해주다든가 이렇게 유치하지 않게 그런 거 막 들려주고 얘기하고 이러면 그분들이 행복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전래동화처럼 하지 않고 어른이니까. 인문학이 필요가 없어. 쓸모가 없어. 감정 따윈 버려버려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일단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게 인문학인데 이제 인간답게 사는 기준과 판단력을 기르는데 꼭 필요하다. 그럼 너는 이거 필요하지 않으니까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럼 어떤 학문이 쓸모 있냐라고 물어보겠죠. 당장 돈이 되는 학문. 경제학에서도 인문학은 필수잖아요. 그죠? 기업을 경영하고 마케팅 하는데도 인문학은 필수예요. 그러면 어떤 학문에서 인문학이 쓸모가 없을까요? 택배 일을 하는데도 인문학이 필요해요. 편의점 알바도. 네, 당연하죠. 인간을 친절하게 맞고 사람을 응대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인문학이죠. 그죠? 백수. 백수는 인문학이 필요 없을까요? 그 외로움을 이기는데 그 외로움과 자기가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고 느낄 때도 있잖아요. 잠시 쉴 때도. 그럴 때도 인문학이 위로가 되겠죠. 인문학은 위로도 되고 출구도 되죠. 기술로 인한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사생활을 침해되고 자기 사진을 캡처해서 보여주고 허위 광고부터 시작해서 되게 사생활 침해가 엄청 많잖아요. 이럴 때 인문학계 해결책을 줄 수 있을까요? 이게 왜 사생활 침해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알 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킬 권리가 있죠. 자기를. 근데 이런 거를 막 사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인문학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이 있다면? 기술로 인한 문제가 생기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인문학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아까 말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을 잡고 그걸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윤리성이 없는 거죠. 개인의 권리에 대한 윤리도 없고 책임도 없으니까 남의 정보를 막 올리는 거잖아요. 네. 죽은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막 한다거나 우리 고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막 되게 나르시스트가 나를 건들다가 이 사람은 죽게 되었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거나 이건 되게 이 사람은 정말 인문학적으로 한 번도 탐색을 안 해본 사람이구나. 성찰을 안 해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글쓴이가 주로 사용한 논거는 인문학의 기능, 그다음에 구체적인 예시, 그리고 시대적인 초월을 강조하는 글을 썼거든요. 네. 이런 예시를 들으면 논설문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더 이해하기 쉬워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논설문을 일단 1차적으로 쓰는 이유가 뭐예요? 주장하니까 설득력이 올라가는 거죠. 아 맞다. 이렇게 뿌옇게 얘기하면 안 돼. 모든 일은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인용을 들 때도 누가 한 건지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통계 자료도 구체적인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되게 비스무리 어스무리라고 쓰고 나서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화를 내면 안 돼요. 그거는 글쓴이의 자세가 아니죠. 네. 여기서 보면은 기술 중심의 사회에 반대되는 대안. 기술 중심의 사회니까 오히려 인문학이 중요하다라는 글의 논리가 타당해요? 타당한 것 같아요? 민서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 아니면 타당하지 않다. 아니면 타당하다.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글에서 핵심 내용도 있고 거기에 대한 이유도 있으니까 설득이 당한 것 같아요. 인간의 본질과 사회 문제 해결이 기술만으로 부족하니까 이게 타당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고 선생님은 기술 중심의 사회 자체가 그 처음에 개발의 기본 본질은 인문학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술 중심의 사회에서 인문학이 대안이 되는 게 아니라 기술 중심의 사회의 밑바탕이 인문학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애초에? 처음에 뭘 만들고 AI의 챗 GPT가 얼마나 니체에 대해서 잘 아는지 알아요? 니체와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정말 잘 알거든요. 그러면 너는 얼마나 많은 책을 검토했냐고 했더니 알고 있는 모든 책을 다 검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 때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건 인문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문학이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니다. 서로 함께 보완하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융합적인 그러니까 기술 사회 중심에 인문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요. 글쓴이의 주장에 약점이 없어요? 약점은 있죠. 어떤 점이 약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를 축소 해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너무 균형이 없죠. 기준이 없는 것 인문학에 대해서 좋은 점을 아예 전제로 해놓고 글을 쓰고 있으니까 기술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술의 긍정적인 역할이 오히려 인문학을 발전시키기도 하거든요. 되게 헷갈리고 생각이 안 나다가 뭐였지? 심연을 바라보면은 내가 심연이 된다 이 얘기를 언제 했더라? 뭐 이런 걸 찾아보면은 이제 막 챗GPT가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인문학의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AI 기술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AI 기술에 대해서 너무 AI는 너무 기술이야. 자연과학이야 하고 너무 양분화하지 않았나? 이게 좀 약점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편견에 치우쳐. 그러니까 그냥 이거에 가치가 있음이 오히려 그거 인문학이 베이스가 돼서 가치가 있지 않았나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인문학이 실제로 사회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줬을까요? 교육, 그죠? 교육하고 문화에 계속 방향성을 제시했겠죠. 민서는 기술과 인문학을 융합한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써보거나 나중에 이제 민서가 개발자가 돼서 쓴다면 어떻게 써보고 싶어요? 인문학을? 네. 민서 때가 되면 AI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이 됐을 거예요. 감정까지 소통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술하고 같이 융합해서 쓰지 않을까요? 어떤 식으로 뭐 기술에 대해서 윤리를 포함시켜서 인공지능하고 얘기를 해본다거나, 그죠? 그리고 기술 자체가 인간 중심으로 설계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윤리적 기준을 내부 기준으로 삼아서 사생활 침해나 근거가 없는 정보를 유포하지 마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죠? 100년 후에도 인문학이 필요할까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오히려 1000년이라도. 그렇죠. 1000년이고 만년이고 필요하다는 게 우리가 계속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네. 질문하는 건 다 인문학이니까요. 근데 인문학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문학에 대해서 너무 빠니까 팬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장 실용적인 학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이게 가장 뜬구름 잡는 말 같지만 가장 실용적이고 자기 길을 찾아가는 학문이 인문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민서에게 인문학 또는 문학이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 삶의 필요 요소 중에 하나다. 즐거움인가요? 아니면 도구인가요? 즐거움
70%. 그 도구 30%. 저는 그냥 인문학이 삶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문의에 대한 삶. 인간의 문의에 대한 탐구를 하고 싶은데 이게 좀 신뢰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인문학이라고 생각해요. 남도 들여다보고 나도 들여다볼 수 있는 인문학. 그렇죠?